안녕하세요. 네, 강태입니다. 오늘은 연애는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맞춰주게 되어 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메일로 질문이 왔어요. 사연 포함해서 영상 요청을 해주셨더라고요. 자기는 연애를 하면 할 때마다 을이 든다. 다음 연애를 할 때도 또 그 다음 연애를 할 때도 매번 똑같다. 관계 정립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무 많이 맞춰주게 됩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택님?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가볼게요. 사실 연애는 갑과 을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치만 저는 그 갑과 을이 주변 사람을 통해 본인이 자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가장 많고, 왜냐면 유튜브만 켜도 연애 영상들을 보다 보면 다 갑을 얘기가 많잖아. 갑과 을 얘기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걸요?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내 연애사를 풀어놓으면 아주 객관적으로 뭐가 문제다. 걔는 왜 그러냐. 이기적이다. 갑질하네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바보 같냐. 그렇게 해주면 안 되지 하면서 다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라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연애하는 당시에 엄청나게 헌신하고 희생과 양보를 했는데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나는 그 상대를 감싼 거겠죠? 그랬는데 그 상대한테 결국 안 좋게 이별을 당하면 굉장히 큰 회의감을 느끼는 거죠. 감정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잘해줘봐야 소용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느낄 만도 하고요. 여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갑과 을은 없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밸런스가 잘 맞고 균형이 잘 맞는 커플이라도 누군가가 조금은 더 손해보고 조금이라도 더 양보를 해요. 그나마 서로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커플들은 둘 다 을의 입장을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을이라 하는 것도 좀 웃긴데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죠. 여튼 이 두 사람은 서로가 만나게 되면 서로가 더 챙겨주려는 성향을 당연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을 관계를 따지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죠. 서로가 사랑으로 반사적으로 서로를 챙겨주겠죠. 근데 비율로만 따지면 별로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은 그래요.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따로 있는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받는 것만 좋아하는 성향도 따로 있죠. 물론 받는 사람도 100% 받기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비중으로 더 많이 기울어 있다는 뜻이죠. 또 주는 성향도 받는 걸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크게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래 주는 사랑을 택하는 사람들은 받는 사랑을 택하는 사람한테 당연히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저는 쉽게 고쳐질 수 없는 성향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주는 사랑을 하는 쪽이 더 힘들고 더 마음고생 심한 경우가 많고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감당하려 하고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더 소수일 수밖에 없죠. 20대 초반에 첫 연애를 할 때 그 사람 외모에 완전 홀려가지고 강제로 참는 거 이런 거랑은 약간 다르죠. 이건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상대가 나보다 괜찮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면 그 심리가 발동되면 내가 더 많이 챙겨주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편적으로. 여튼 질문 주신 분의 사연을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이분은 진짜로 주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좋은 성격이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나쁜 성격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약간 안일했던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계속 퍼주면 안 되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볼 줄 알고 혹여나 그걸 봤다면 잠시 멈추고 환기도 시킬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됐던 거겠죠. 일단 상대를 만나면서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약 조절만 하면 된다고 봐요, 저는. 어차피 주는 성향을 가진 성격이니까 그걸 좀 참아보자는 거죠, 때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 행동을 지속시켰을 때 상대가 더 많은 사랑을 갈구하고 더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조금만 사랑을 못 줘도 예민해지고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 같다? 그럼 멈추셔야죠. 그땐 행동으로 더 잘해줄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상대를 설득시켜야 될 타이밍인 겁니다.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받는 쪽은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설득을 시키면 좀 서운하긴 해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예민하고 너무 서운함을 표출한다는 것만 좀 알게 해주면 돼요. 요런 것만 잘해도 됩니다. 여기서 더 해주려고 하고 더 퍼주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너무 배타적인 사람과
성격 자체가 비생산적인 쪽으로 많이 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죠. 성격이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내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걸 가난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지 않고 받기만 하려는 거죠. 요것은 연애를 하는 도중에 자꾸 관찰하셔서 그 사람 성향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필수라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특히 사랑은 빠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사랑에 갑자기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때 관점으로 보자면 사랑은 빠지는 것보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구분을 잘 못해요. 분명히 사귀다 보면 알 수 있는 점이 많이 있어요. 내가 제대로 된 견해를 가지고 관찰을 할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래서 이 관찰력만 좀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나만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좋은 성격이라 생각해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안일했을 뿐이에요. 인간관계는 확률적인 문제도 있긴 한데 분명히 나와 잘 맞는, 같이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배타적인 인간보다는 두루두루 여러 사람과 잘 맞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더 좋은 성격이라 볼 수 있어요. 최근에 헤어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상실감이 너무 크실 거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저한테 주신 메일에도 충분히 느껴졌어요. 지금도 많이 힘드실 텐데 너무 갑과 을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리고 내가 원래 주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인가? 본인이 했던 연애 전체를 둘러보면서 숲을 한번 보세요. 그랬을 때 진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는 성격이다 싶으면 정말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상실감을 느끼지 마시길 바래요. 다음 연애는 더 성숙해서 관찰력만 조금 더 키우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항상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충동을 조금만 억제할 수 있으면 저는 너무 좋은 성격이라 생각해요. 오히려 사랑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더 성격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건 조절하는 게 아니라 180도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선 성격을 바꿔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왜냐면 본인 성격이 좋은 성격이라 했잖아요. 그냥 내가 가진 성격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더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부작용도 더 적습니다. 저번에도 약간 비슷한 주제를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민이 잘 해결됐을지는 모르겠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